주식 투자의 목적은 결국 돈 버는 것 아닌가요? 기업 분석 없이는 좋은 주식도 없습니다. 밸류 평가로 돈 버는 기업을 찾고 차트 분석으로 수익률 챙기세요. 돈 버는 실전 투자가 가능해지는 김지윤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 평생 소장 종합편 선착순 혜택을 지금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요새 또 열심히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 구독자분들, 훈이팸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정말 재밌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편집이나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이 자료를 만들거나 이걸 조사하는 거, 리서치하고 이런 내용적인 컨텐츠는 100% 제가 저 혼자 다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을 분석해 드리고 싶지만 모든 기업을 다 분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좀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이 일부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주식 투자 관련돼서 오래오래 재밌고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걸 가족분들과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 하시면 내가 공부해서 그걸 우리 가족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대화의 질도 올라가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더 빠르게 이런 금융과 관련된 그리고 이 투자와 관련된 거를 가르쳐 주시면 그 자녀분들의 삶이 훨씬 더 저는 윤택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스캠퍼스의 유료 강의 외에는 일절 어떤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유사 투자자문 뭐 카톡방이라든지 오픈 채팅방, 리딩방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유료 강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유료 강의 지금 신청해 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뭐 회원 모집을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전혀 회원 모집은 안 하고요. 강의를 아주 기초, 생기초, A부터 Z까지 생기초, 기업 분석하는 거, 뭐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뭐 펀더멘털 분석하는 거를 굉장히 자세히, 아주 상세히 제가 나름 엄청 꼼꼼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식 투자 A부터 Z까지 유료 강의 만들었으니까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고요. 많은 유료 강의도 관심 부탁드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직접 공부해서 직접 기업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PD분이 계속적으로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대표님 이 기업 분석해 주세요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는 SK D&D의 신재생 에너지랑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부문을 따로 뗐습니다. 과거에 SK D&D의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었는데 SK D&D를 묶여가지고 SK 이터닉스가 상당히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SK D&D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부를 완전히 떼내서 SK 이터닉스가 생겼습니다. 자,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 미 빅테크 RE100 행렬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주가 견인. 하이닉스 위에 이터닉스 2달 만에 몸값이 3배로 떴다고 합니다. 왜? SK 이터닉스 분할 상장됐을 때 예상한 게 대략 12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최창원의 선구한 지금 SK 이터닉스의 모 회사죠. SK 디스커버리. SK 디스커버리 회장님입니다. 최창원 선구한 그리드위즈 7년간 밸류 3배. 요것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SS 관련된 사업이죠. 시장 눈높이 간파. 이 한행컴퍼니가 국내 탑3 사모펀드인데 SK 이터닉스 회수 시작했다. 요거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SK 이터닉스 핫한 건 다 아는 그린 에너지의 슈퍼루키.
탈탄소 위협받는 LPG 수요 대책 없나? 미국, 중국의 관세 때리자 ESS 석유화학주 뜬다. 체제 구축 본격화 SK 이터닉스 전력거래 사업자 성장 구상. 인적 분할 SK 이터닉스 신재생 에너지 대표 기업 될까?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 전력 필요 SK 이터닉스 주가 상승. 요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원전만 안 해요. 태양광 하죠, 풍력 하죠, 연료전지 하죠, ESS 하죠. 그래서 두산에너빌티 하나솔루션부터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태양광,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연료전지, 비나텍 연료전지, SK 오션플랜트 풍력, CS윈드 풍력, 하나솔루션 태양광, 두산에너빌티 원전. 신재생과 관련된 모든 기업을 가져왔고요. 압도적으로 SK 이터닉스가 1월달부터 누적 수익률은 가장 좋았습니다. 1월달이 아니고 SK 이터닉스가 SK D&D로부터 분할 상장된 게 3월 29일 종가가 12,840원이고요. 83% 올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 서진 시스템이 65%, 나머지는 풍력과 태양광 모두 부진한데 최근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도 올라오고 비나텍 연료전지 쪽도 올라오고 ESS 서진 시스템도 올라오고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SK 이터닉스가 83%.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문 회사고요. 글로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화석 연료를 감축해야 되고요. 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확대돼서 에너지 전환을 탈탄소 쪽으로 추진하고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주주는 최창원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고요. SK 디스커버리입니다. SK 디스커버리의 회장님이시죠. 2대 주주는 역시 국내 사모펀드 탑3, 탑2급인 한행컴퍼니가 5월 24일 날 지분 9%만 블록딜 매매를 했고요. 과거에 31%에서 22.1%로 지분이 감소했습니다. 분할 당시 예상 시총이 1,200억에서 2,000억 예상했는데 지금 3배에 올라간 6,000억대 시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높은 초기 투자비, 그 다음에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밸류를 크게 못 받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SK 이터닉스 올해 기대하는 신재생 에너지 매출만 24년 기준으로 2,000억대, 2025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매출 토탈 5,000억대에 2배 넘는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 기준 557억에서 약 4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모두 하고요. 원전만 안 합니다. 육상 풍력 쪽에 톱티어고요. 피크 저감형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ESS 사업자고요. 1분기 매출 비중으로 풍력이 46%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53.8%입니다. 올해 1분기 누적 수주 잔고만 벌써 5천억 이상 되고요. 올해의 매출 성장은 연료전지가 가장 기대가 되고, 내년은 해상풍력이 매출 성장. 당연히 올해 내년 모두 ESS 쪽은 둘 다 24년 25년 모두 ESS 쪽은 성장하는데, 24년에 가장 주력은 연료전지, 25년은 해상풍력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상업운정이 아니고요, 운전입니다. 상업운전 중이 새벽까지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타 양해 부탁드리고요. 상업 운전 중인 제주 가시리하고 울진 풍력을 포함하면 육상 풍력만 323메가와트 사업권을 보유했고요. 이게 총 1.4기가와트니까 4배 이상 풍력 규모만 커질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 포함이고요. 해상 풍력 총 1.4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했고요. 매출 지분 가장 기대하는 게 요겁니다. 신한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인데요. 1조, 매출 지분만 1조고요. 해상풍력 신한우이 프로젝트가 총 390메가와트로 민간 기업으로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이고요. 총 사업비 2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신한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24년 말 올해
드디어 착공이 되고요. 신한우이 해상풍력 매출만 내년부터 매년 3천억씩 꽂히는 구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우이 해상풍력 3천억이 더해지니까 당장 내년에 매출액이 올해 2천억에서 내년에 5천억까지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고요. 자, AI 너무 재밌죠? AI 데이터 센터가 기존 데이터 센터의 6배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이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기존의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감당 불가다, 택도 없다. 그래서 연료 전지를 주목하고 있고요.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 전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력이 과도하게 많이 저장이 됐다가 또는 전력이 또 불안정하게 저장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SK 이터닉스는 미국의 블룸에너지, 상장사죠.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전지를 국내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고요. 연료전지 사업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EPC, 그리고 운영까지 전 밸류체인의 고효율 연료전지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은 7곡에 20MW, 양목에 9MW, 보은에, 충북 보은에 20MW 3개 발전소를 상업운전 추진하고 있고요. 파주에 31, 충주에 40, 대소원에 40에서 여기만 해도 111MW 추가적으로 착공. 그래서 연내 누적적으로는 200MW가 넘는 국내 최대의 연료전지 발전을 운영하고 착공 예정했습니다. 근데 이 연료전지가 설치 면적도 작고 자연 환경에 제약이 없어서 대도시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분산형 전력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형 전원 확대 계획에 따라 이 연료전지가 더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SK 가스랑 SK 이터닉스 합작으로 설립해서 텍사스에 200MW의 ESS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올해 4분기면 이 미국의 텍사스의 ESS 공장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는 200MW의 5배인 1GW의 미국 ESS,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1GW의 기존 200MW 올해 말에 양산되는 거에 5배까지 커진 미국 내 ESS 저장 용량 목표를 밝혔습니다. 신한우이 풍력이 올해 완공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연간 3천억씩 매출 꽂히는 구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력 중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전력 중개 사업을 밸류체인 확장을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전력 중개 사업 요거 PPA라고 하거든요. 이거가 글로벌 투자사랑 펀드 조속해서 글로벌 투자사랑 펀드를 조성해서 올해 누적 80MW 태양광 발전 자원 매입을 기반을 마련하고요. 전력 중개, 사업 모델 차별화, 그리고 발전 자원 확보,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서 전력 거래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에너지 사업의 파이프라인이 3GW로 풍력이 2.2, 연료전지가 0.4, 태양광이 0.5, ESS 0.4로 이 메가와트당 사업비가 최소 50억에서 메가와트당 사업비가 최소 10억에서 최대 50억, 평균 딱 하면 30억이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총 3GW니까 3GW 곱하기 그죠? 메가와트당 30억이니까 기가와트당은 300억이죠. 그래서 3GW 곱하기 300억 하면 9천억. 약 연 1조 정도의 매출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인데요. 24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연평균 설비 용량 6GW 재생에너지 발전, 요거 죄송합니다. 연평균 설비 용량 6GW는 국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10차 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30년 목표가 태양광 46.5, 해상풍력 14.3이었는데 태양광 반밖에 안 됐어요. 작년 기준 23.9, 해상풍력은 10분의 1도 아니죠. 0.1GW에 불과해서 보급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에 따를 거고, 특히나 해상풍력 쪽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굉장히 좀 가속화가 붙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아까 신한우이 해상풍력 말고 연료전지 쪽 매출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까지 매출이 꽂히는 구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전력 수급 계획 제11차
네, 11차 실무안에 30년 절세에너지 보급 목표를 72기가와트, 기존 거보다 6.2기가와트 증가된, 그리고 태양광 풍력 합산을 115.5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러면 11차 정기본이 전력 수급 계획이 제대로 이게 확정된다면 신재생과 원전의 합산, 소위 말하는 무탄소 전원 비중이 2023년 39.1에서 2038년 70.2%로 약 신재생과 원전의 무탄소 전원 비중은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드디어 EU에서 처음 금리 인하했죠. 어찌됐건 한 번 인하했지만 계속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의 체력이 뒷받침 안 되니까 쉽게 낮추기 어려우니까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고금리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공급망 이슈 최근에 좀 해결은 됐지만 공급망 이슈 여전히 살아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건설 발전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 이슈 때문에 특히 아주 많이 지연된 게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취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14일날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법, 이게 중앙 집중형으로 운영되는 전력 시스템을 지역 단위로 분산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더 많이 개발하고 설치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이 분산에너지법 때문에 이거 국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모두 좋아지는 구조죠. 확대를 시켜야 되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료전지 매출이랑 분산에너지법 만약에 시행되면 이 국내 연료전지 개발은 당연히 설치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미국 텍사스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에 해외 ESS 설비 가동까지 되면 신재생 에너지, 전력 거래 시장 둘 다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적은 나빠요. 1분기에 매출 꼴랑 48억에 영업이익 4억 나왔고요. 부채 비율 240%에 차입금 2,680억. 그러니까 지금 뭐 하반기에 이게 계절성이 좀 있다고요. 하반기에 실적이 폭증한다는 얘기인데 추세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에너지 사업 파이프라인이 총 3기가와트거든요. 아까 그러면 1기가와트당 대략 300억에서 350억 매출 나오는 거니까 1조 매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전력 중개사업, 제가 VPP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력 중개 VPP 뭐의 약자고 VPP가 의미하는 게 뭔지 공부 차원에서 열심히 또 공부한 흔적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누적 80메가와트 목표예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자원 매입하고, 특히 지금 풍력 중에서는 군위 풍백, 육상 풍력하고 의성의 화학상 발전소도 24년 내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분산 에너지법 말고요. 추가적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결됐어요. 이게 해상풍력 특별법이 뭐냐? 풍력 발전에 필요한,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입지를 국가가 먼저 선정하고 그 이후에 인허가 절차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인허가 끝나면 책임 소재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 이거 하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되면 인허가 주체가 통일돼가지고요. 현재 6년이나 걸리는 거를 평균 34개월로 2년 이상 단축됩니다. 그런데 부결됐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건데, 해상풍력 특별법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요. 차입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려면 계류 중인 풍력 발전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서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빨리빨리 진행돼야지 자금도 원활하게 들어오고 이 프로젝트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상풍력 특별법 정부 정책이 SK 이터닉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전력 수급 계획 내용, 10차, 11차 다 말씀드렸고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22년 43.8기가와트의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가 24년 57기가와트까지 커졌고요. 당연히 SK 이터닉스는 국내 최대 ESS 운영 사업자니까 이거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중 갈등 때문에 ESS G7 정부가 2030년까지 6배 이상 전력 저장 시설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배입니다. 그리고 ESS 전력 용량을 지금 보시면 재작년에 230에서 2030년까지 1500, 그죠? 6배 맞죠? 15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캘리포니아, 오리건 외에 5개 주는 ESS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ESS 풍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쪽이에요.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돼서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산소랑 반응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의 저탄소 친재생 발전 분산 발전원, 이게 소위 말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입니다. 이미 SOFC는 SK 이터닉스의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공급사 블룸에너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SOFC, 요거 어디도 하죠? 두산 퓨얼셀도 지금 하고 있어요. 두산 퓨얼셀. 국내는 총 75개 사업장의 전력이 작년 기준으로 전력 발전량이 50만 메가와트시예요. 그러면 50만 메가와트시 요거는 4인 기준으로 15만 가구가 사용할 정도의 전력 구매입니다. 이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총 75개 사업장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SK 이터닉스 3기가와트 파이프라인 매출 보면 풍력 EPC 방식이고 연료는 EP 방식, 태양광은 EPC 방식, ESS는 EPC 방식. 자, 요게 풍력이 6,600억, 연료전지가 2,000억, 태양광이 250억,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한 1,300억? 예. 1,300억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숫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6,000억, 2,000억, 250억, 1,300억 다 더하면 1조 정도 매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데이터 센터 내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각도가 언제 가파라지죠? 26년, 27년, 네, 요때 가파라집니다. 그죠? 26년, 27년, 요때. 그리고 SK 이터닉스 실적 추이는 신한우이가 인식되는 게 25년이고, 의성 화학산, 보훈 파주 다 25년에 인식되고요. 24년도에는 아까 그 군이 풍배 풍력 인식되고요. 칠곡 양목도 다 24년에 인식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대략 아까 2,500억 사이즈, 25년도에 5,000억 사이즈까지. 5,000억의 절반 이상은 이 신한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때문에 신한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3,000억이 꽂히는 구조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SK 이터닉스 싸지 않아요. 멀티플레이어긴 한데 PER 내년 기준으로 봐야 17배까지 떨어집니다. 올해 보면은 CS 윈드가 60배 정도고요. 서진 시스템 ESS가 15배, 두산 퓨얼셀 올해 적자라서 실적이 안 되고요. 풍력 SK 오션 플랜트 22배, 비나텍 72배, 아모텍 21배. 평균 내보면 대략 한 40배 초반 정도 돼요. 30배 후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SK 이터닉스가 그냥 평균보다 약간 비싼 정도. 요거 평균 내보면 네, 두산 퓨얼셀이 깎아먹는데 두산 퓨얼셀 사실 빼면은 평균 SK 이터닉스 25년 평균 PER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SK 이터닉스가 내년 기준 멀티플 17배면 싼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엄청 비싼 건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멀티플이 앞으로 실적이 2,500억 사이즈에서 5,000억, 뭐 5,0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사이즈로 가고 결국 1조 매출 간다고 보면 이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계속 그 분기 실적에 따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매출과 이익이 100%씩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4%, 영업이 116%. 그래서 25년도에 5,000억 매출에 영업이 562억 사이즈니까 아까 그래서 PR이 17배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CS 윈드가 내년 기준 3조 4천억에 영업이 2,600억. 서진 시스템이 1조 7천억에 영업이 2천억 사이즈.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그죠? 그리고 그 밑단에 보면 태양광 쪽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나솔루션이 내년 기준으로 하나솔루션이 1조 사이즈. 근데 태양광이 매출의 뭐 100%는 아니니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태양광이 한 140억 사이즈. 사이즈가 너무 작죠. 풍력 쪽에 SK 오션 플랜트가 내년 기준으로 한 1,000억 사이즈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일단 LS 머티리얼즈 최근에 막 뜨고 있긴 한 연료전지 관련주인데 매출 24년, 25년 추정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굳이 공부를 한다면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 풍력 쪽에 SK 오션 플랜트, 연료전지 쪽에는 두산 퓨얼셀. 네, 요 정도가 좀 공부해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어찌됐건 멀티플레이어, 원전을 뺀 멀티 신재생 플레이어인 SK 이터닉스가 매출과 이익이 모두 100%씩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100%씩 증가하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현황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개인은 열심히 사는데 외국인도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죠. 그래서 3월달 기준으로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 판 걸 개인이
계속 샀죠.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 연기금 수급 뭐 거의 없고, 그죠? 보험 투신도 수급이 거의 없고, 기타 보험은 계속 팔고 있고,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요거 일봉 차트인데요. 의미 있는 가격대 19,200원, 22,000원, 26,000원, 35,000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22,000원과 22,000원의 가격대와 26,500원의 가격대, 요 박스권에 있는 가격이요. 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눌림목 구간인 것 같은데 좀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도 요 15,500원, 2만원, 26,000원, 26,300원, 26,300원을 뭔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월봉상에서도 돌파를 해줘야 의미 있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요 파이프라인 여기 보면 육상풍력 쪽에 군위풍배, 의성, 화학산 다 요거 올해 실적 다 반영되는 거고요. 해상풍력 신한우이 390 민간 최대 해상풍력 단지 요게 아마 연간 매출 3천억씩 꽂히는 건데 25년도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고, 연료전지 쪽에서도 뭐 칠곡, 양목, 보은 다 요것도 올해 좀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파주, 대소원, 뭐 이천, 안성, 아산 요거는 다 25년도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태양광은 제주하고 진도, 장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마 보시면 25년도에 몰려있죠. 태양광 쪽은 25년도 이렇게 돼 있고, 육상풍력하고 해상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ESS. 네. ESS 아까 말씀드렸죠. 텍사스. 그래서 ESS 쪽, 그 다음에 연료전지 쪽, 연료전지가 연간 그래도 매출이 1,500에서 2,000억 정도 꽂히는 구조 보고 있고, 육상풍력, 해상풍력, 요거 해상풍력에 아까 신한우이 한 3,000억, 그 다음에 ESS 쪽도 대략 뭐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매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5,000억 정도 사이즈, 요것만 합쳐도 이렇게 나오고, 태양광 내년에 반영되면 이제 7,000억, 8,000억 가는 그림이고요. 네, 대중국 관세 요거 관련돼서 반사이익 받을 수밖에 없죠. 태양광 여기도 보시면 25에서 50%까지 2배 이상 관세 때리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는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고 또 뭐도 하죠? ESS 하니까 요거 관련된 대중국 관세 인상에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 SK 이터닉스 관련돼서 정리해드리면 올해는 육상풍력, 그 다음에 미국 ESS, 그 다음에 연료전지 여기서 매출 성장이 50%씩 나오는 거죠. 내년에는 압도적으로 해상풍력, 신한우이에서 연간 매출이 3,000억씩 꽂히는 구조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태양광 쪽도 연간 매출이 1,000억 이상,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25년도에도 1,500에서 2,000억씩 꽂히는 구조. 그래서 이익이 25년 기준으로 500억 이상의 사이즈가, 매출은 5,000억대 25년에 500억 사이즈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광 쪽도 중국 관세 관련돼서 충분히 반사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정책인데 분산에너지법 때문에 지금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고르게 설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분산에너지법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수혜가 ESS거든요. 그래서 ESS 설치량을 6배 이상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의 ESS 반사 수혜도 ESS 설치 관련돼서 SK 이터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국내 최대, 글로벌 최대 사업자 이제 블룸에너지랑 합작으로 SOFC가 지금 고효율 저탄소 신재생 분산 에너지원으로 4인 기준으로 15만 가구의 전력을 살릴 수 있는 50만 메가와트시까지 현재 나왔고, 그게 앞으로 2배 이상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SK 이터닉스 에너지 사업 파이프라인이 총 3기가와트로 1조 매출까지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해상풍력 특별법, 지금 국회에서 부결된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인허가 기간을 34개월로 단축시켜서 해상풍력 특별법으로만 내년 기대하는 매출이 3,000억이니까 이런 인허가 빨리 돼서 해상풍력 발전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런 해상풍력 발전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차입금 리스크를 덜고 좀 빠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과 원전은 결국은 국내는 11차 전력 수급 계획안에서 태양광, 풍력 모두 비중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모두 사업자를 갖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력 중개 사업, VPP 사업 확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산업 펀드 조성해서 24년도까지 8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자원 매입으로 기반 마련했기 때문에 요것도 25년도부터 이 태양광은 VPP 발전 중개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이 신규 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SK 이터닉스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어로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총 사이즈가 6천억인데 이제 매출이 5천억에 영업이익 500억 사이즈면 그 영업이익 500억 사이즈에 맞게 시총이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같은 영업이익 사이즈로 보면 영업이익 지금 내년 기준으로 500억 이상 사이즈 나오는 게 두산 퓨얼셀이 대략 한 400억이거든요. 근데 두산 퓨얼셀은 연료전지만 하잖아요. 근데 SK 이터닉스는 연료전지도 하고 풍력도 하죠. 그 다음 또 뭐도 하죠? 태양광도 하죠. 근데 두산 퓨얼셀이 시총 사이즈가 3천억, SK 이터닉스가 지금 6천억 대니까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그러면 SK 오션플랜트가 한 900억대, 영업이익 900억대인데 SK 오션플랜트가 시총은 SK 이터닉스가 한 6,500억대고 CS 윈드가 2조, SK 오션플랜트가 한 8,500억, 두산 퓨얼셀이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러면 SK 이터닉스가 두산 퓨얼셀이나 SK 오션플랜트 정도 급의 이익 체력이 되면 당연히 그 정도 1조 5천억에 9천억 평균 사이즈. 심지어 LS 머티리얼즈는 지금 2조까지 시총이 올라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500억은 커녕 300억도 안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두산 LS 머티리얼즈,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SK 오션플랜트 요 8천억대 1조 4천억대 1조 9천억대 사이즈와 SK 이터닉스의 이익 체력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거기서 시총 대비 영업이익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멀티플레이어로 과거의 부동산과 시너지도 안 나는 거에 SK D&D에 묶여있던 회사가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 전문 회사로 탈바꿈되면서 SK 이터닉스가 앞으로도 계속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커질 거기 때문에 태양광의 수혜도 받고 풍력의 수혜도 받고 ESS의 수혜도 받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수혜도 받는 멀티플레이어로 굉장히 아주 재미난 회사다.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SK 이터닉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